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4월 19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로 1600m 레처럴파크 부산 경남 포납 4등급 제3. 현재 큰경주입니다. 한번 경주 들어박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장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만 비바 빅토리는 앞뒤로 걸음을 살려내기가 쉽지가 않지만 상태는 무난하고 보시겠습니다. 3번 놓고 6번, 7번. 비바 빅토리였습니다. 경주로 2000m 고쿠라 경마장 기념경주. 부상만 6경주입니다. 앨범 월드데이는 선행을 가는 게 또 유리하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추가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마 100만 박값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19조에서 1도만 월드데이와 함께 두 마리 들어있었는데 1번 놓고 5번 주죠. 1번, 5번 두 마리가 앞섰고 지난주 잘했어요. 예. 내가 한번 몰라요. 현장에 있으면 내가 뭘 잘했고 그냥 적중하면 그때만 기분 좋아갖고 막 길게 뛰다가 바로 다음 경우 녹음하러 가고 예시장 가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예상간. 근데 제가 일요일날 경주가 끝나고 나서 개수를 한번 세보니까 제가 17개를 맞췄더라고요. 예. 금토일 3일 해서 17개 맞췄고 승부경주가 9개. 예. 뭘 잘했는지 계속 방송에서 떠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좀 정리해갖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냥 들어왔네. 어쨌든 괜찮았어요. 예. 그 안에서 뭐 중배당도 상당히 있었고 인기 1위마들 다 잘라내고 좋은 내용 가지고 승부를 해서 적중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서울과 부산을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랑질은 내일 합시다. 예. 내일 토요일 경마에서 취재 갔다 와서 자랑질을 좀 하겠고 오래간만에 어깨 한번 피고 방송을 찍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거 방송을 찍지 말까?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제가 좀 많이 지쳐 있어서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좀 접어야 되나 아니면 유지해야 되나 생각 드는데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좋았죠. 인기마들에 대한 내용들 정확한 분석은 한대건이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남들 다 열심히 안 하고 나만 열심히 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이렇게 많이 보시면 이 모든 예상가들이 있죠. 네, 그분들이 다 제 동료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새치어로 여러분들을 꼬임에 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제 방송만 놓고 본다면 방송의 내용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봐서는 결코 어디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못 벌죠.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제 동료들은 제가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줄 압니다.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다 까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적중이 나오는데 방송만 봐도 한 걸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 참 많이들 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무슨 족같은 소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지 않나? 예, 인기 1위마가 안 좋거나 아니면 편성으로 안 되면 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잖아. 이런 방송이 어딨어. 이렇게 명확한 분석을 해주는데도 칭찬 한 줄 못 받고 떼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한대건 열심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 무통장 문자에 한 10만 원씩 꽂아주고 20만 원씩 꽂아주고 하겠지.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다. 너무 기분 좋다고 무통장 문자 통장에다가 뽀지를 쏴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내 경마 인생에 한 3번, 4번밖에 없는 것 같아. 참 양심들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많이들 빨아가십시오. 한대건이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쪽쪽 빨릴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합시다, 경마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렸을 때 성과가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대건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자꾸 이렇게 껴안고 있으려고 하지 마.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 야, 한대건이라는 걔 또라이 새끼 하나 있는데 방송 보니까 괜찮더라. 응? 문자도 한번 시청해보고 해봐라. 걔 그래도 양심 있는 놈이야. 뭐 취재도 다닌다고 하고 직접 듣고 왔다고 하니까 한번 방송 한번 봐봐. 한번 신청도 하고 음성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기 싫은가 봐. 꼭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그러나.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누시고 한대건이가 조금 잘해서 방송 보고 도움이 좀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나 좀 해주십시오. 한대건이 방송 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 나 이러다가 실버스타 스탈론이나 아놀드 슈워츠제네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요즘 제가 운동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운동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졸라게 아파서 몸이. 요즘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해서 한 8kg 뺐죠. 그리고 운동도 지금 아주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프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예전에는 내가 아프면은 뭐 부모나 뭐 가족이 뭐 감기약을 사다 주고 수건이라도 적셔갖고 머리 얹어주고 했는데 이제 아프면 내 손에야 아무도 없어갖고 그래갖고 저는 웬만하면 안 아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프면 혼자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하는데 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하시고 경마 오래 하려면 안 아파야 돼.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시는 생업이 우선입니다. 생업을 우선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경마장에 우리가 갖다 붙여줍시다. 경마를 즐깁시다. 너무 갖다 주면 안 되고 돈 따는 경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잘 알잖아요. 뭐 한 20년 하면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아니까 한 주 잘했다고 기고만장해 있지만 또 이번 주에 개죽을 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던 일이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무통장 입금 문자 정보는 하루에 2만원이고 이틀에 3만원, 3일에 4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깎아주면 3일치 신청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금요일날 신청하시면 3일 동안 가죠. 4만원이면 하루에 얼마 꼴이냐? 한 7천원? 네. 맞나? 네, 17,000원 꼴이죠. 하루에 아니다. 16,000원 꼴인가? 몰라 씨발. 되게 싸.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으로 많이들 해주시고 핸드폰 문자는 그게 안 돼요. 하루씩밖에 결제가 안 되니까 2만원입니다. 060-7 몇 번이야? 300에 776인가? 네. 번호 까먹었다. 그러니까 에이스경마 책자나 검빛 아니면 코리아레이스 게시판에 가시면 있으니까 찾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제 목소리가 그리우신 분들은 현장 예상 060-706-9999 그걸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승부총재 드리고 2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27, 9열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형만 3경주와 5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금화 1경주예요. 1000m죠. 12마리 앞에 뭐 대가리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말 경주입니다. 이렇게 안말 별정 A 경주에서는 좀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말 랩터코어가 데뷔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주행검사 때도 좋았었고 데뷔전 때도 좋았었고 사실 이날 경주에서 좀 경합을 했죠. 주행이 이렇게 막 붙여나가면서 막 지랄 연병하고 경합하고 졌다 이겼다 하다가 결국은 초동대장을 따돌리면서 4분의 3 마시는 이겼는데 뭐 마필의 습성은 여러 가지예요. 혼자서 내빼야지만 잘 뛰는 마필 뒤에 누가 쫓아오고 한 마리 보내놓고 따라가다가 그것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필. 그러니까 이게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들의 경주다 보니까 이런 습성들이 있죠. 그래서 마방이나 기수나 조교사들을 만나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뭐 글로서나 말로서는 다 옮겨주지 못하지만 마필의 특성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랩터코어라는 마필이 데뷔전 때 초동대장과 함께 경합을 하면서 이겨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근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 랩터코어라는 마필이 선행을 혼자 내빼고 다른 마필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막 둘러볼 거 아니야. 뭐 저런 거 아무도 없어. 그 뛸 의지가 없어서 안 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이고 결론은 아니죠. 어찌됐든 오말 랩터코어의 질주 습성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검중 무대라고 보는데 안말 경주예요. 또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는 경주라는 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 마필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검중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요. 지난번에 경합하고 그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혼자 뛰었을 때는 더 걸음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제가 질주성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꼭 혼자 뛰어야지 잘 뛰는 마필이 있고 경합을 하면서 끝까지 그 마필을 이기려고 하다가 잘 뛰는 마필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경주를 지켜보신다면 의외의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랩터코어는 어느 정도 인정은 되고요. 자, 실은 마하퀸이 이제 데뷔전을 치를 마필이에요. 주행검사 모습이 1분 2초 9. 기록도 나쁘지 않았어요. 순발력도 있고, 뭐, 채찍을 동반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록으로만 본다면, 이게 싹수가 있는 마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랩터코어를 붙여놓고, 보내놓고, 예, 선두권의 외곽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하지만은, 조겼던 모습도 나쁘지 않아서, 최저 배당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마피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1번마 파티라이언은 사실 주행검사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기대를 했는데, 실전에서 인기가 실리고 고전이 있죠. 그래서 재결실에 불려갑니다. 주인공 기사가 불려가서, 야, 왜 말이 안 뛰어? 그랬더니. 주인공 기사의 얘기는 이거예요. 겁이 많아서인지 둘러싸이자 마필이 뛰려고 하지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초반에 발주가 나쁘지 않았는데 계속 뒤로 밀리죠.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둘러싸였을 때 경주력이 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티라이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행인데, 랩터코어라는 마필을 누르고 파티라이언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을 가기가 만만치가 않죠. 랩터코어 보내놓고 또다시 둘러싸여서 경주를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이 실전을 경험한 마필들은 의외로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마필은 뭐 맹신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경주의 조건이 한번 실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경주로 보일지는 이번 경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번마 초동진주는 발주가 안 돼요. 개느발하고 이제 막판에 날라오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 잘 날라와도 3착이고 항상 혼전화 중에 한 발을 쓰는 마필이라서 좀 찝찝하긴 해요. 7번 예술의 경지가 이 랩터코어, 5번마 랩터코어와 함께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때 보면은 선입권 가담도 되는데 너무 외곽으로 나가고 또 안쪽으로 기대고 아주 지랄 생연병을 합니다. 근데 뭐 심하지는 않고 그런 와중에서도 순간적인 탄력은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다듬어지면 분명히 띄워준 말이에요. 그 예술의 경지란 마필도 탐나이어로의 액턴파크인데 아예 싹수가 없지는 않지 않나. 또 양동장수도 가능하고요. 랩터코어 보내놓고 7번이 바로 뒤에 붙어갖고 딴 말 못 오게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쉬운 광목천왕인데 이게 아마 이번 경주도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사실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좀 경주 전개가 매끄럽지 않았죠. 말이 9월달, 작년 9월달에 데뷔를 해서 인기만 실리고 졸전, 그리고 재검 받고 나와서 그동안 다듬어 적겠거니 했더니 선행을 추가하려고 했었어요. 조성국 기수가. 하지만 경합성으로 가면서 결국은 결선 전방에서 무뎌지는 모습. 당일날 진료 기록, 그 다음날이죠. 그러니까 비출혈이 있어요, 이틀 동안. 비출혈은, 이게 폐출혈은 아니죠. 말 그대로 코피입니다. 코에서 나는 피니까 코피고요. 뭔 말이야, 이게. 폐출혈은 이제 내장이 터진 거고, 비출혈은 코에서만 나는 피인데, 비출혈이 이틀 있어서, 이게 비출혈인지, 폐출혈인지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예시장 나가다가 이제 코피 하나 갖고 막 수건으로 닦고, 왜냐하면 폐출혈 난 게 걸리면, 한 달간의 기능 정지를 당하죠. 한 달간 많이 못 나와요. 그래서 폐출혈 남기는 걸 막 숨기려고 하는 마방도 많아요. 대부분의 마방이 그렇죠. 이게 비출혈인지 폐출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광목천왕은 너무 걸음이 안 나왔어요. 뭐 선행을 추구해 보겠지만 선행도 쉽지 않은 12번 게이트. 팔리는 것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쨌든 1번과 12번은 반신반의예요. 뛰는 걸 봐야지 좀 경험해보지 않을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실버 마켓도 마찬가지고 일단 믿을 수 있는 놈은 5번밖에 없네. 5번 랩터코어 한 마디만 놓고 1번, 6번, 7번, 12번 이런 나필들 7번까지 1번, 6번, 7번, 10번, 12번 이런 나필들이 다들 뭐 실전 안 뛰어본 말, 실전에서는 전기가 꼬였던 말, 뭐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변화가 완벽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여러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선정을 한다면 5번을 놓고 7번과 11번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풀어주니까 짜증나지? 네. 간단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까발려주니까 나를 안 찾는 것 같아. 짧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부상마이 이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부상영마의 메인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일단은 5번막 울트라 파워가 아마 인기 1위일 것 같아요. 주행이 정말 매끄럽지 못하죠. 막 기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주행이 매끄럽지 못한 마피를 임성식 기수가 지난번에 정말 잘 탔습니다. 선행을 나서고 오른채찍을 대면 안쪽으로 기울고 왼채찍엔 또 반응을 안 해요. 얘가 주행이 똑바로 가지는 못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대비해서 국악자급판을 달고 나옵니다. 뭐 아무래도 주행 악벽에 대해서 좀 더 교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이면필이 발주가 또 빠르진 않죠. 지난번에 선행을 나갔었지만 여차에서 선행을 놓친다든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생기면 저는 충분히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행이 매끄럽지 못한 마피들은 항상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경주를 한다거나 첫 번째 메인 스포츠로 삼았는데 오만 울트라 파워를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불안불안하니까. 선행을 가서 버텨내도 할 말은 없고 또 깨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래서 5번을 놓고 하는 승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한대건이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그 마피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 인기 1위인 오마 울트라 파워, 축막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대건의 축은 따로 있어요. 그 마피를 놓고 오마 울트라 파워 쪽으로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마피를 배당으로 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이경주는요. 5번을 꺾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스포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영마 상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반응이 이래 1000m고요. 아, 젖꼭지가 너무 아파. 너무 가슴 운동을 했더니 젖꼭지가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픈 거구나. 너무 아파 지금. 못 만지겠어. 자, 상경주예요. 1000m고요. 일단은 관심 있는 마필이 오마 분단의 벽을 넘어. 분단의 벽 넘어. 아이씨. 이름 너무 멋있죠. 예, 이게 휘장민이신가 마주님이. 왜 이런 이름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참 멋진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연만 놓고 보면 멋지진 않아요. 작년 9월 달에 주행검사 합격했고요. 1분 4초 이내에 합격했는데 나쁘지 않았었는데 주행검사 이후에 바로 굴건염에 걸립니다. 뭐 경주마라서 치명적이죠. 굴건염은. 예, 굴건염, 건초염 이런 것들은 경주마라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마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싹수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보고 마주님이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속상하죠. 예, 데뷔도 하지 않았는데 굴건염에 걸려버렸으니. 그러고 나서는 휴양을 합니다. 굴건염 때문에. 그러고 나서 2월 달에 또 거세를 또 단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랄까요, 사연이 좀 많은 마필인 건 맞습니다. 굴건염에 거세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데뷔하기 전에. 재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의외로 말은 괜찮아요. 제어만 해도 마필이 뛰려는 의지가 보여서 만약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마필은 상당히 어느 정도 김보경 11조의 김보경 마방에 어느 정도 상금벌이가 될 수 있는 마방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전 이 마필을 아마 놓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굴건염에 걸렸고 거세를 했기 때문에 당일날 현장 상태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굴건염이라는 질병 자체가 거리가 늘어나고 경주력이 좀 더 올라갔을 때 상대가 강해졌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최하위군의 경주입니다. 또 최하위군의 약체 편성을 만났다는 점에서 이 마필은 오래 싸워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막 1등급까지 가서 2등급, 1등급 가서 상금을 버는 게 아니라 하위군에서 바짝 벌고 한동안 좀 마필 컨디션 조절하면서 권이 나왔으니까 뭐 그게 재발이 될지 아니면 굳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심스럽죠.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분단의 벽이 편성도 잘 만났고 하위권에서의 승부 의지가 그리고 굴권이면 질병 자체도 하위권에서는 천몇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거리가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단의 벽 너머를 의외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인기 많은 10번은 바람과 구름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나서면서 뭐 결국은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주행검사 때랑 똑같습니다. 뭐 선행을 가서 뛰는 거랑 가지 못했을 때의 걸음이 완벽하게 차이가 있는 마필이라서 지난번에도 여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선행도 장담할 수 없고 따라가는 전기에서는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감이 있고요. 이번 BK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주행검사 때 보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조개대의 변화도 보였고 지난번 경주 때에는 발주한 이후에 바로 추돌을 하면서 이 후미권으로 너무 밀렸죠. 그래서 너무 의지 없이 바닥에서만 놀다가 끝났는데 코너전에서 다른 마필에게 밀려서 경주가 꼬인 부분이 이 마필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주의 전개가 너무 아쉬웠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번 BK조는 이번 경주 강공의 의지를 보여줄 겁니다. 게이트도 안쪽 조건이기 때문에 또 게이트 발주가 느리지가 않아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한번 늘어볼 수 있어서 관심이 가고요. 이번 오토소닉은 자세가 굉장히 엉성합니다. 중간에 따라가다가 모래를 맞으면 좀 엉성해지는 거기가 들리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의외로 직선 구간에서는 상당히 자세가 낮게 깔리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능력만 없어요. 혼자 나중에 한 발을 쓴다면 이어피 되지 않을까. 실몬 페리디도 로켓은 유명한 마필이 있죠. 페리디도 포모로이 1200m의 1등급에 강자로 군림을 했다가 최근 경주에서는 뭐 바닥을 기고 있지만 한 1, 2년 동안 바짝 벌었던 것 같아요. 페리디도 포모로이가 1200에서는 이길 만한 마필이 없다. 막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었는데 이게 모마가 같습니다. 부마는 틀리고요. 모마가 볼디스트 오블로인데 이 모마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름도 페리디도 로켓으로 졌는데 이 페리디도 포모로이는 도주형의 각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이 발주가 굉장히 빠르지 못해요. 약간 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뭐 부산 경마는 이렇게 개차반 같은 발주 능력을 보였다가도 실전에서 정말 놀라운 순발력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경우가 원체 많죠. 조교를 똑바로 안 하거나 발주 연습도 안 하고 주행검사만 그냥 억지로 통과시켜 놓고 데뷔전 때 싸먹으려고 말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9조가 대표적이고요. 김영감마가. 그래서 혈통은 무시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다면 이렇게 발주만 좀 작게 나온다면 가능성은 아예 없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리디도 로켓 혈통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번 놓고 하고 싶지 않아요. 10번이 인기 1인데 2번이나 5번, 6번 이 세 마필이 우선적인 관심이에요. 10번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에 코스를 맞추면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분입니다. 다른 말은 다 그렇고 2번, 5번, 6번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세요. 2번, 5번이 충막감으로는 2번이나 5번이 충막감으로는 조금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상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열동안 앞에 추천했고요. 아, 이건 고민 더럽게 많이 되네. 나도 모르겠어. 1600m인데.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가 들어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똥말 경주에. 뭐 하나 자신있게 내세울 만한 마필도 없고. 지난번에 뭐 순위권이나 인기권에 머물렀던 마필들이 하나같이 걸음이 안 좋았어요. 구상 6등급의 별정 C형입니다. 보통 1600m의 경주 기록이 1분 41초, 42초? 잘 뛰는 마필들이 한 40초, 39초를 뛰는데 얘들은 1600m 평균 기록이 1분 45초대예요. 얼마나 똥마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승부를 하겠다가 덤벼들었다가는 배당은 괜찮아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바닥배당은 괜찮아. 근데 그건 다 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경주를 맞춘다는 건 거의 99% 운에 가깝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한대건이는 때려 죽어도 이 경주는 잘 맞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설명해 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다 그냥 고만고만 했어요.
그나마 한 발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이마 대로의 꿈이 전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끝걸음이 오히려 좋았기 때문에 선두권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을 쓴다면 2번 쪽에서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번이나 6번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해 보고 싶고요. 3번 퓨전파크는 선행은 가겠지만 또 걸어가겠죠. 10번 다이나믹 볼트도 매번 선유권에 가담을 하는데 결정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을 유해명 기술을 바꿨는데 성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1번 파이널 프런트는 정말 마피를 열심히 제어하고 타서 한 발을 딱 쓴 건데 이게 언제 잘 뛰었다고 이렇게 명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실릴 줄 몰랐네. 그래서 2번이나 6번? 잘 모르겠다 솔직히 이 형도. 이런 예상가 봤어? 난 그래. 괜히 피 같은 돈 낭비하지 말고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소액으로만 삥바이로 2번 6번 두 마필 중에서 한번 참고하셔서 몇 건 한번 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승부영조하는 예상가도 참 많겠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예상가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 씨발 대놓고 얘기했나? 자, 부산강 5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것도 참 애매하죠. 1600m의 말은 8마리인데 언뜻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실상 안에를 파고들어 보면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복형의 마필들이죠. 국산 5등급의 1600m 능력도 없는 마필들. 일단 1번은 그렇고 2번은 우라노스 제이가 지난번에 권석원 기수가 타서 정말 깜짝 이착을 했습니다. 덕분에 배당이 터진 건데 이게 시종일관 무리한 전개로 1관을 했죠. 외곽에서 중위권에 가담해서 계속 삥삥 외곽 돌다가 결국은 막판 한 발을 더 쓰는 건데 편성이 개 같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권석원에서 최시대 기수로 교체가 됐고 경주 게이트 2번 게이트예요. 이거 갖다가 걸음 변화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무리한 전개 때문에 무리한 전개를 하고 또 걸음 한 발을 더 썼다는 점에 걸음 변화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무리한 전개라고 한 발을 더 썼다는 점에서 이번 우라노스 제이도 평가를 해볼 만하고요. 3번 불면의 마리카는 김태형 기술을 계속 태우고 있죠. 문제곡 조교사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끝걸음이 계속 남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네. 기술을 좀 바꾸면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말한 끝걸음은 있고 3번 투투터보가 아마 인기 1일 것 같아요. 지난번 1600m를 처음 뛰면서 선행을 일출합니다. 12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가 선행을 나왔었고요. 정말 패 죽이는데도 말이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날 경주도 뭐 이렇게 강자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번에도 단독 선행이에요. 근데 이게 지난번과는 좀 달라지길 원하는 거죠. 이거는 뭐 투투터보를 믿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1600m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2번, 3번, 6번, 7번, 8번이 전부 다 추입형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추입 타이밍을 늦게 가져간다든가 늦추입을 해버리면 이 3번 투투터보가 그대로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똥방경주의 선행만 유리하다는 건데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너무 걸어가더라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6번 우주정벌이 서소원 기수라고 한다면 늘어져 있지 않죠. 지난번에 정도현 기수가 너무 늘어져서 경주를 치른 것이 문제가 아닌가. 6번을 서소원 기수로 교체하면서 이걸 충분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7번 환한 세상은 임성실 기수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임성실 기수가 조교에 정성을 들이는 마필들은 실제 성과가 나오죠. 뭐 조교도 상당히 잘하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상금 벌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보여준 걸음은 개그지야. 볼 것도 없어. 근데 기수의 정성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번 완봉은 승급전. 지난번에 최강 선봉가 경기도 1분 45초대죠 거의. 44.9니까. 야 정말 개그지 같다 진짜. 이런 말이 또 인기만 하는 게. 그래서 부산경마 오경주는 6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6번을 놓고 2번, 3번, 4번, 7번 뭐 이 안에서 결정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정성을 들인 거는 7번이고 2번 우라노스 제이는 전개가 안 좋았으면 선전이니까 그렇게 한번 6번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6번 놓고 2번, 3번, 4번, 7번 6번, 2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
자, 부상만 6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300이고요. 12만의 앞필드. 난 이거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경주 결과는 단순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영화 파이트 매직이 승급전이죠. 2월달 경주 이후에 3월 22일 날 우승을 했는데 의외로 한 발이 더 나와요. 비록 승급전이긴 하지만 게이트의 조건이 좋고 1300m의 능력만 없다는 점에서는 또 팔리는데 의외로 말이 괜찮아졌네. 근데 뭐 그래도 승급전이니까 좀 불안한 요소는 있고 이번 농월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이마필이 입상을 하거나 우승을 할 때 모습 보면 뭐라 그럴까요? 선행을 가서 좀 무리해서라도 선두권에서 경주를 펼쳤을 때의 선전인데 지난번에 김태경 기수는 아예 선행을 갈 수 없었죠. 실론 게이트에서 앞에 빠른 마필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뛰어. 우리 태경이 형이 뭐 짱구도 아니고 분명히 선행을 갈 겁니다. 게이트가 빠른 마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노멀 클래식이 이번 경주 선행에 성공만 한다면은 제 몫을 하지 않을까. 앞에 가면은 의외로 모래 안 받고 덜 뛰는 마필이니까 한번 노려보고 싶어. 이번 노멀 클래식 충막감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3번 뉴잭스윙은 매번 그타람이고요. 6번은 조이풀 메모리가 지난번 늦바르라고 개판인데 이게 그렇게 못 들만한 마필은 아니죠. 정규 선입권을 상기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7번은 정천상으로는 최근 부진하긴 하지만 편성으로 봐야 되는 마필. 7번은 머니블랙홀도 팔리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3월 17일 날 패추에 납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고 나서 경주 중에 패추에 나다 보니까는 말이 전혀 뛰지를 못하죠. 그래도 패추를 났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4월 17일까지가 이제 정지기간이죠, 얘가. 한 달간의 정지기간을 봐는 건데, 중간에 3월 30일 날 재검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4월 19일 날 바로 출전을 해요. 보통 패추에 걸린 마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율을 하는데, 이 마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패추el이 아닌 건지, 저도 참 애매모호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패추el이 아닐 확률이 높죠. 패추el로 진단을 받긴 했지만 패추el에 걸린 마필을 이렇게 급하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7번까지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2번만 노멀 클래식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인기만으로 팔릴 때 빼고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엔 놓고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편성의 힘이고요. 2번은 노멀 클래식을 놓고 1번 3번, 7번, 7번 이런 나필들 2번 놓고 한번 2번 6경주는 우리 태경형 놓고 지난주에 규배형 40주년 했었는데 태경형도 거의 그 정도 아닌가? 30주년 되지 않나? 어쨌든 김태경 기수 태경형 화이팅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7경주 넘어갑니다. 한 대만에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12만의 앞에 출전했어요. 1번, 3번, 4번, 6번, 7번 뭐 이런 어필들 도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일날 현장에서는 7번 오션 피닉스가 상당한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 될 거 없습니다. 이거 충분히 놓고 하셔도 무방하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직전 경주 때 생각보다 부진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진했고요. 그 걸음이 저는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주마들은요. 안 좋고 좋고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압도적인 인기 1위라도 풀어지는 게 경마고 약간 안 좋은 상태에서도 능력으로 그걸 이겨내면서 사람을 병신 만들 때도 있는 게 또 경마입니다. 모든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능력이 있는 마필에게 돈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한대건 이번 7경주에 지난번 경주 때에는 컨디션이 아니었었고 전개도 꼬였었다. 그 마필을 이번 경주 과감하게 노리고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7경주. 과연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예상가가 어떤 마필을 노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060 706에 9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은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번의 앞에 출전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정말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 바로 사마 장산밥입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이 떠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마필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 줄 몰랐는데 데뷔전 때 3월 1일 날
채찍을 놓쳤죠. 그런 와중에서도 3착을 했고요. 3월 31일 날은 선행을 주도하면서 옆에를 쳐다보고 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건데 이길 만큼 딱 이겼었고 아직 승급을 안 했어요. 3착하고 1착을 하니까 이것도 참 행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금 꽉꽉 채워서 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쪽에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3번 장산바비는 지난번 열악도 있었기 때문에 4번을 충분히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허리케인 러너가 지난번 외곽 게이트에서 공백기 가지고 나와서 선행 갔다가 깨고락졌는데 약간은 나아진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진 않고 8번 스파클이 이제 질병 없이 휴양을 한 거죠. 기대 이상으로 잘 뛰었던 마필인데 전개도 워낙에 자유로웠던 마필이고 근데 질병 없이 졸전 치르니까 공백기를 가졌고 체중은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혀 이상이 없어요. 안 될 것도 없고 벌마 천원은 뭐 전력을 드러냈죠.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려도 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행 못 가면 그런 거예요. 또 유연명 타다가 6강으로 넘어왔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방에서도 뭐 기술 선정만 봐도 어느 정도 작전을 유치할 수 있잖아. 안 그래? 15번 발롱도르 이지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고 시로와 자이언트 비드가 문제인데 이게 주행검사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합격한 이후에 파행 때문에 마방에서는 출전을 시키지 않았고 결국은 3월 16일 날 다시 주행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당시에 주행 제공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장기 휴양마 틈에서도 오히려 강단 있게 앉으려고 하고 체리빈키스라는 마필이 그날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다음 경주 일반 자기 군에 나와서 입상을 했죠. 그런 걸 보면 체리빈키스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비즈는 이 19조에 남들은 기대치를 받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15번 말리보 밀리언은 올라오는 끝걸음인데 매번 그 타랑이 돼서 어떨지. 부상이만 8경주는 4번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3번 장산바비를 인정을 하고 6번 허리케인 러너는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8번, 10번, 11번, 12번 이 4마리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는 8번과 11번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상이만 8경주 4번만 장산바비를 놓고 8번과 11번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부상만 9경주로 넘어갑니다. 현대건의 부산경마이에요. 금요일 경마에 최대성 부청 12만 앞으로 추천했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경주로 1600m 레츠럴파크 부산 경남 풍납 4등급 제3. 어제 큰경주입니다. 한번 경주 두레박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장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와 비바 빅토리는 앞뒤로 걸음을 타내기가 쉽지가 않지만 상태는 무난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놓고 6번, 7번. 7번 비바 빅토리였습니다. 경주로 2000m 고쿠라 경마장 기념 경주. 부상만 6경주입니다. 앨범 월드데이는 선행을 가는 게 또 유리하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추가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백문백답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19조에서 1루머 월드데이와 함께 두 번씩 들어있었는데 1번 놓고 5번 주죠. 1번, 5번 두 발이 앞섰고 아마도 8번 어피어군맨이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2연승 이후에 지난번 경주 깨우락됐죠. 입상이죠. 우승을 못했지 뭐 깨우락이 됐다고 보죠. 저희는 뭐 승부욕으로 가져가서 어피어군맨 놓고 하자 아마 말씀을 드려서 적중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피어군맨을 인정을 했어요. 이마필은 이제 더 뛰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1800m를 뛰는 모습을 보고 나서 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부담량이 올라가면 이것도 위험하다 이제 장거리용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단독 선행이죠. 지난번에 선행이었었고 8번 어피어군맨이라는 마필이 안 된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아예 잘라내고 승부하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걸 놓고 승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없었고 분명히 깨질 여지가 있다면 이 경주는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8번만 어피어군맨 놓고 하는 승부 아니에요. 한대건이가 관심 있게 봤고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얘가 부진했다 하더라도 들이대고 있습니다. 복병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8번 어피어군맨도 무시를 못할 거지만 다른 마필들 9 막권까지 한번 내가 더바가 메인 승부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어피어군맨 현장에서 확인한 이후에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만 10경주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부상영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열두마리 RPD 추천을 했죠. 5만 메이플 클래식이 이 정도로 팔릴 정도로 능력마였었나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경주예요. 잘 뛰었죠. 지난번 호나 3등급 경주에서도 잘 뛰었고. 6번 오룡은 거시하고 나왔어요. 3번 레드클라우드는 선행가도 안 되고. 8번 딥마인드는 오락가락해요. 지난번에 대상경주 나가서 정말 꼴찌 중에 상꼴찌하고 들어갔고요. 2번 사키사키도 그렇고. 1번 드림즈주는 임성주 탔다가 팔리는데 과연 이 마피를 믿어야 돼요. 의외로 복잡하죠. 5번 메이플 클래식을 만약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력 한방막권에 대한 고민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어떠한 선택을 하던 간에 이 경주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만큼 경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명분이 확실한 경주죠. 더바가 메인 승부였던 9경주 적중에 성공을 하고 이번 10경주까지 한번 메인으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한대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 음성정보 많은 분들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메인 승부 끝까지 집중하고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요일 경마 한대건이었고요. 잘했다고 지난주에 졸라게 잘했다고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 좀 해주시고 고마운 거 있으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통장 문자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잘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잘할게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했고 또 내일 취재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다닐 겁니다. 많은 거 얻어갖고 올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부처 공개되면 정리할게요. 2790열 2790열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3경주 5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들어갔다 와서 토요일 경마 방송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